윤석열 정부 출범, 집값 앞으로 이렇게 된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 앞으로 오를 아파트, 떨어질 아파트는 어디인가? 지난 영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제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건축의 시대가 온다. 둘째, 일기 신도시를 주목하라. 셋째, 똘똘한 한 채 패러다임이 바뀐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럼 집값이 앞으로 폭등한다는 말이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가 바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 집값 폭등이기 때문입니다.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기회로 정권을 잡은 새 정부가 과연 집값 폭등에 불을 붙이는 정책을 취할까요? 바보가 아니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분명한 것은 새 정부가 개인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서도 전체적인 세수 총량은 줄일 수 없고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면서도 가격 폭등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낮추면서 세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은 활성화하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은 피한다. 모순이 많아 보이는 목표인데요.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첫째,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확실하게 줄인다. 팽팽했던 대선의 판도를 결정한 주체는 바로 서울 1주택자, 특히 강남 3구의 1주택자였습니다. 새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확실히 완화할 것입니다. 현재 1주택자에 한해 재작년 또는 작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이라는 뉴스가 여러 번 발표되었고 60세 이상 1주택자의 보유세를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미래 시점으로 이연하겠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서울 1주택자의 민심 위반으로 정책을 이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는 시도만 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어 새 정부의 뜻대로 정책을 펴기도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어들면 기존 행정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새 정부의 공약을 실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형적이 된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겠다는 메시지는 계속 내고 노력도 하겠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획기적인 보유세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주택 수요가 차별화된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서울의 거래량은 사상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 전에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대출을 꽁꽁 묶어서 실수요자들이 갈아타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병목 현상이 생긴 것이죠. 새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2년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거래는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2년간 다주택자는 어떤 집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까요? 당연히 서울 핵심지의 똘똘한 주택이 아니라 외곽의 주택을 팔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한 돈으로 서울 핵심지의 주택을 사려고 하겠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실거주자들은 대출이 나오는 9억 이상,
15억 이하 주택으로 쏠렸던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규제가 풀리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이 수요가 15억 초과 주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비용과 세금이 높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오래 거주하고 보유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것이 추세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9억 초과 15억 이하 주택에서 매물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줄어드니까요. 만약에 이 가격대의 주택을 살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급매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0%만 싸게 사도 무려 1년의 시간을 되돌리는 셈입니다. 실수요자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거래는 확실히 늘어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다 오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샀고 아직 집을 못 산 분들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다음 하락기를 기다리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 못 샀던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으로 많이 매수하는 6억 이하 주택과 대출 규제로 눌려 있었던 15억 초과 주택의 거래는 늘어나고 가격도 다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지 고가 주택은 상황에 따라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고요. 다만 9억 초과 15억 이하 주택에서는 매물 증가로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급매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는 활성화되면서 세수는 유지하고 가격도 안정시킨다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1주택자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사는 곳에 만족한다면 그냥 거주하면 되고, 만약 상급지로 이사할 생각이었다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상승기 후반에는 원래 비싼 집이 오르는 시기인데 그동안 대출 규제로 지난 2년간 상급지 가격은 다른 가격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이제 좋은 지역의 비싼 집들이 오를 시기이니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를 살며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주택의 리스트를 뽑아놓고 정권 교체 이후 혼란한 틈을 타서 급매를 노리는 겁니다. 특히 집은 없지만 소득이 안정적인 분들은 그냥 포기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시점에서 의외의 급매를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정책 전환기에는 항상 수요가 쏠리는 주택이 있고 소외되는 주택이 나타납니다. 전환기를 그냥 놓치지 말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 하에서 다주택자 분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일 것 같습니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팔면 다시 사기 어렵습니다. 다 팔고 똘똘한 1주택으로 갈 것인지 보유세를 감당할 수준에서 다주택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만약 보유 물건 중에서 오래된 소형 아파트가 있다면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부활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각자의 계획에 맞춰 보유 전략을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범한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과 집 한 채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